이건 볼답지 않은데요? 빌런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브랜드는 볼, 모델은 엔지니어 3 엔듀런스 GMT입니다. 최근에 시계 브랜드들의 전략을 보면 확실히 다양한 사이즈를 만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남성용 42mm, 여성용 32mm 이렇게 딱 고정시켜놓고 중간에 선택지가 전무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유럽인들의 손목둘레에 기준을 맞춰놓고 차려면 차고 말려면 말어, 이런 시계 브랜드들의 스탠스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은 기분이 좋기도 해요. 최근 한국 시장에서 오메가의 힘이 조금 줄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이유도 오메가의 대표적인 모델들 스피드마스터와 시마스터 그리고 플래닛 모션의 기본 사이즈가 42mm로 비교적 크고 두꺼운 것도 하나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볼이라는 시계 브랜드는요, 고집이 굉장히 강해요. 야광은 프린팅하거나 찍어내면 되잖아요. 어떤 시계 브랜드가 굳이 3중 수소를 추출해서 유리 튜브 안에 집어넣습니까? 비교적 저렴한 316L 스틸 쓰면 되는데 굳이 더 비싼 904L 스틸 쓰나요? 왜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레귤레이터를 보호하고 밸런스 스프링을 보호하는 장치들, 자성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계식 시계의 온도 측정은 왜 넣죠? 어느 선까지 충격을 보호하려고요? 시계가 마이너스 40도까지 버텨야 할 필요가 있나요? 일반적인 시계 브랜드라면 절대로 이런 마이너한 영역까지 큰 돈을 들여 투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볼워치는 현장에서 사용하기 위한 기구를 만드는 브랜드고, 이것은 브랜드의 근원적인 가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걸 부정하면 볼을 부정하는 것과 같아요. 볼의 입장에서 작은 다이버 워치? 안 되죠. 물속에서 봐야 하는데. 화려한 밀리터리 워치? 전쟁하다가 총 맞고 죽으려고요? 충격에 약한 툴 워치? 용납이 안 됩니다. 반면에 대부분의 기계식 시계 브랜드는 시계 브랜드들의 대장들 오메가, 론진, 티스 그리고 하이엑 회장 및 여러 시계 브랜드들의 CEO들이 쿼츠 파동 당시 스위스 시계의 궁극적인 정체성을 럭셔리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솔직히 말해볼까요? 현대 시계 브랜드들이 말하는 다이버 워치, 레이싱 워치, 필드 워치 전부 기능과 기술력은 상징으로 남겨두고 캐주얼한 시계를 만들고 있잖아요. 시계 애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알마니, 구찌, 다니엘 웰링턴 같은 패션 시계 브랜드들 사지 마세요. 시계 브랜드를 사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이미 우리들이 좋아하는 거의 대부분의 기계식 시계 브랜드는 패션의 일부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헤리티지가 부족하다고요? 리차드 밀과 위블로 최근에 만들어진 비버까지, 그리고 대기가 수년씩 걸려있는 여러 하이엔드 독립 브랜드들도 헤리티지는 전혀 없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시계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하시는데 내가 내 돈 주고 내 취향이 가장 많이 반영되어야 하는 값비싼 액세서리를 사면서 남들 말 들을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말이 좀 길었는데 볼은 가는 길이 다르다. 여기까지가 제가 볼의 시계를 여러 리뷰하고 내린 결론입니다. 좋습니다. 볼의 철학 존중하고요. 지금의 시계 시장에서 이런 스탠스를 유지하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걸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런 볼의 오리지널리티를 사랑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가볍고 편하고 작은 시계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선택지를 줬으면 좋겠어요. 볼답지 않은 시계를 볼에서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나이트 트레인 3 같이 얇고 섹시하고 심플한 시계들이요. 그리고 그것에 해답이 될 수 있는 볼스럽지 않은 굉장히 귀욤귀욤한 시계를 만들어줬습니다. 볼이 이 시계를 만들면서 기존의 정체성을 최대한 억누르고 꾹꾹 눌러 담은 것들이 여기저기서 느껴집니다. 시계가 되게 귀엽습니다. 41mm의 사이즈, 13.15mm의 두께, 48mm의 러그투러그, 20mm의 러그, 182g, 칩바, 100m 방수, 시수만 보면 전혀 특별한 것이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체감되는 사이즈는 1에서 2mm 정도는 더 작아 보입니다. 이 시계에는 사이즈를 작게 보이게 하기 위한 몇 개의 장치를 숨겨두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인식하는 시계 사이즈는 다이얼입니다. 그래서 다이얼이 작으면 시계가 작게 보여요. 반대로 다이얼이 크면 시계가 커 보이고요. 예를 들어서 베젤이 큰 다이버 워치의 경우 베젤이 거의 없는 드레스워치나 비교적 작은 툴워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첫 번째 장치는 베젤입니다. 베젤이 굉장히 두껍고 경사가 급해요. 그리고 이건 저도 확실하게 모르겠는데요. 904L 스틸과 316L 스틸 사이의 근원적인 색감의 차이가 나는 건지 아니면 브랜드 폴리싱 퀄리티의 질 차이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꽤나 높은 수준의 폴리싱 표면 덕분에 볼의 시계들은 브러싱된 것보다 오히려 폴리싱 처리된 부분이 더 어둡게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봐도 그렇고요. 이렇게 봐도. 그래서 폴리싱된 경사진 베젤은 시야에서 자주 사라집니다. 보통은 반대인데요. 볼은 브러싱보다도 폴리싱을 더 잘하는 브랜드 같아요. 두 번째 장치는 챕터링입니다. 일반적으로 글래스와 다이얼 사이에 있어야 할 분인덱스를 포함한 챕터링이 답답한 곳이 싫었는지 다이얼 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챕터링을 기준으로 안쪽으로는 다이얼이, 바깥쪽으로는 보통 베젤에 존재하는 24시간계가 샌드위치 형식으로 된 아주 볼록한 얇은 사파이어 베젤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세 가지 요소가 각기 다른 위상을 갖고
있어서 서로 분리된 디자인으로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다이얼의 사이즈는 고작 27mm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작은 원안에 시침, 분침, 초침을 포함하여 GMT 엔진마저도 아주 작지만 두꺼운 트리듐 유리 튜브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오토매틱 시계에 비해서 힌지 사이의 공간이 넓어요. 하지만 이 공간으로 인해서 시계의 두께도 더 두꺼워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힌지의 야광 정도는 트리듐을 포기하고 기존의 루미노바를 발라주는 게 어땠을까 생각해봅니다. 3시 방향의 사이클롭스 데이트를 제외하고 그 외 시간 인덱스는 여러가지 색상의 트리듐 인덱스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총 11개의 트리듐 인덱스로 마치 봄이 온 것처럼 톤 다운된 화사한 색감, 따뜻한 웜톤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방향성이 확실한 짙은 그레이 색상의 썬레이 브러싱 다이얼과 확실하게 대비됩니다. 이 중에서 6시, 9시, 12시의 인덱스는 기존의 볼워치에서 볼 수 있었던 아주 두꺼운 유리 튜브고 그 외 인덱스에서는 볼의 인내심이 느껴집니다. 굉장히 얇아졌어요. 잘했다 이건. 챗 GPT의 볼워치를 검색해보면 블라블라블라블라 마이크로 가스 튜브, 이 두꺼운 트리듐 인덱스는 AI도 알고 있는 볼의 시그니처입니다. 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겠지만 이처럼 변화를 시도하고 이 시그니처의 속박에서 완벽하게 자유로워질 때 볼이 한 단계 더 스텝업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케이스의 디자인은 볼의 아이코닉인 마블라이트와 동일합니다. 조금 통통한 롤렉스 오이스터 퍼페추어를 닮은 케이스에 단단하게 막힌 솔리드백과 대비되는 귀여운 비율의 러그, 다이얼도 그렇고 색의 사용도 그렇고 이런저런 매력이 혼재되어 있어요. 그런데 케이스가 거진 다 폴리싱 마감 처리가 되어 있거든요. 누구보다 단단한 툴워치를 만드는 브랜드인데 이상할 정도로 폴리싱의 비율이 높아요. 관리가 어렵거든요. 러그의 뒷면이나 사이드 케이스 정도는 스크래치 강한 브러싱으로 해줬으면 시계를 착용하면서 마음이 조금 더 편했을 것 같습니다. 볼의 스틸을 다루는 능력은 꽤 좋은 편입니다. 시계 자체의 퀄리티만을 평가했을 때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단 퀄리티라는 게 럭셔리화된 현재의 씬에서 브랜드보다 우선시되기는 어려운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브먼트는 RRM7337-C로 42시간의 파워 레저브를 갖고 있는 트루 GMT 무브먼트입니다. GMT는 크라운을 셋업할 때 여행지의 시각과 내 집의 시각이 동시에 움직이는 오피스 GMT와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트루 GMT로 구분되는데, 가격이 저렴한 오피스 GMT 무브먼트는 보통 200만원 아래쪽에 마이크로 브랜드에 주로 사용되고 메이저 브랜드에서는 트루 GMT가 사용됩니다. 겉모습은 귀엽게 만들었는데 기능적인 특성은 귀엽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45도에서 견딜 수 있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추운 지역인 시베리아에서도 버티는 게 가능할 것 같네요. 뮤메탈 실드는 1000G 80000A의 항자성을 버틸 수 있어서 MRI 정도의 자기장이 아닌 이상 거진 다 튕겨내고, 아모르티저 충격 방지 시스템으로 5000G의 충격에 버틸 수 있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브레이슬릿은 브러싱된 H링크와 폴리싱된 자일리톨로 만들어진 굉장히 튼튼한 브레이슬릿입니다. 버터플라이 버클을 갖고 있어서 미세한 조절에는 약점을 갖고 있는 대신 작은 사이즈의 링크를 2개 넣어줬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랜드 세이코의 인덱스를 보면서 이 인덱스 하나 떼서 귀걸이로 사용해도 잘 팔릴 것 같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이 자일리톨 링크를 하나 떼서 목걸이로 하고 다녀도 이질감이 없을 것 같아요. 이 브레이슬릿 역시 볼의 시그니처로 일반적으로 최근의 시계 브랜드가 사용하는 브레이슬릿에 비해서 육중하고 단단한 편입니다. 조금 더 얇게 만들어주면서 테이퍼드까지 해준다면 볼도 스틸을 아껴서 좋고 무게도 가벼워져서 우리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볼에서 만든 가장 볼답지 않은 모델인데 저는 오히려 더 좋습니다. 리뷰는 여기까지. 빌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